안녕하세요. 백세인생 김인우입니다. 우리 몸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게 뭘까요? 바로 척추를 비롯한 뼈일 텐데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요, 뼈도 약해지죠. 근데 이 약해진 뼈를 방치하다 보면요, 골절 사고를 당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우리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뼈 건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에 관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강사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황희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강연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뼈 건강에 대해서 도대체 칼슘은 얼마나 먹어야 될지, 비타민 D는 어떻게 보충해야 될지서부터 어떻게 치료를 해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골절이 생길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강연 바로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뼈 건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뼈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가장 이해를 쉽게 해드리려면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애들 부르는 노래 중에 꼬부랑 할머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갯길을. 우리나라에 태어나신 분들은 참 피해가기가 어려웠던, 할머니들은 참 피해가기가 어려웠던 일이고, 오래 사시다 보니까 꼬부랑 할머니들이 많이 생기게 됐는데요. 옛날엔 그랬지만 지금 사시는 아주머니들, 지금 사시는 할머니들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죠. 욕심쟁이. 그렇지만 하여튼 어떻게든 해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꼬부랑을 만드는 질병이 이제 골다공증이라는 질병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좀 나쁘게 얘기하면 조용한 뼈도둑이다. 왜냐? 뼈가 약합니다. 아무리 의사가 설명을 하고 검사 결과를 보여드려도 딱 하고 부러지기 0.1초 전까지 아무 증상이 없는 거죠. 뭐 뼈가 쑤시는 것 같아, 바람이 든 것 같아, 그거랑 골다공증이랑 전혀 관계 없고요. 부러지기 0.1초 전까지 아무 증상이 없기 때문에 침묵의 조용한 뼈도둑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도둑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뼈는 저렇게 구멍이 별로 나 있지 않은데 골다공증 환자의 뼈는 저렇게 구멍이 듬성듬성 이렇게 크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약한 충격이 와도 얼마든지 부서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골다공 뭐 이렇게 말 그대로 뼈 골자를 쓰고요. 마늘 다자를 쓰고 공이라는 이제 구멍을 말하는 거죠. 구멍이 많은 상태의 뼈를 가진 상황을 우리가 골다공증이라고 얘기하고, 뭐 전신의 뼈가 다 문제가 되긴 하지만 사실 이제 그 골반뼈라고 얘기하는 대퇴골이라고 하는 넓적다리뼈, 긴 뼈에 이제 그 목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렇게 댕강하고 이제 끊어지기가 가장 쉽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리뼈들이 이제 아까 그 꼬부랑 할머니와 마찬가지로 주저앉기 시작하면, 이게 주저앉으면 그냥 탁 주저앉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좀 기울면서 쐐기 모양으로 이렇게들 기울기 때문에 이게 모이다 보면은 이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구부러진 그런 할머니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꼬부랑 할머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저런 골밀도 검사가 있습니다. 간단한 검사고요. 방사능 노출도 너무 적은 검사이기 때문에 잠깐만 누워있으면 배 위로 기계가 쫙 지나가면서 내 뼈들을 사진을 쭉 찍어가지고 얼마나 튼튼한 뼈인가, 구멍들이 얼마나 나 있나, 뼈의 세포들이 얼마나 촘촘하게 잘 뼈를 지키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고 듬성듬성한 게 있어서 부러지기가 쉬운지 부러지기가 쉬운지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되겠고요. 주로 이제 측정하는 부위는 허리 부위하고 엉덩이 관절 부위, 요 부분들이 주요 측정 부위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일생 동안 이제 뼈가 어렸을 때 튼튼한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점점 튼튼해지다가 보통은 20, 30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뼈의 튼튼함이 거의 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25살부터 뼈가 약해지기 시작한다, 뭐 어떤 분들은 30살 때부터 뼈가 약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지만 여하튼 50번째 생일 때까지 튼튼하신 분은 없고요. 뭐 30번째 생일, 40번째 생일 그때쯤에서 야금야금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여자들에 비해서 남자들이 조금 더 건강하다고, 뼈에 있어서는 건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 시기가 이제 뼈가 갑자기 나빠지는 시기가 대충 이제 폐경이라는 게 오는 그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에, 폐경이 됐을 때 사실 뭐 괴롭죠. 땀도 나고 뭐 화끈거리기도 하고 기분도 안 좋고 잠도 못 자고 여러 가지가 짜증이 나는데, 그때 꼭 확인해 봐야 될 것이 나의 뼈 건강.
나의 뼈는 과연 건강한가에 대해서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뼈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이제 보는 골 밀도 검사를 하고 나면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T 점수라는 점수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20살의 젊은 같은 남성끼리 여성끼리 비교를 해서 20살짜리 남자, 20살짜리 여자하고 비교를 했을 때 나의 뼈의 튼튼함은 어느 정도인가를 따져서 이제 0이면은 이제 걔들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거기보다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얼마나 떨어졌는지가 이제 마이너스로 가게 돼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5가 기준이 있는데요. 마이너스 2.5부터는 골다공증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마이너스 1.0부터는 골감소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골감소증부터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골다공증은 무조건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골감소증이 있냐를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은 50대 여성 10명 중에 서너 명은 골다공증이라는 통계가 있고요. 골감소증은 10명 중에 8명이 겪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5분 계시면은 4명은 골감소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근데 10명 중에 2명은 죽을 때까지 평생 사는 동안 척추골절을 10명 중에 2명이 척추골절을 겪게 되어 있고, 1명은 대퇴골절을 겪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 부러진 거와는 달리 이 대퇴골이 부러지게 되면은 1년 내 사망률이 40% 가까이 육박을 하기 때문에 요새는 조금 기술이 좋아지고 의료 기술도 좋아지고 건강한 노인들이 늘어나서 그 사망률 자체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몇 년 전에 했던 조사에서는 40%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하고 골감소증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를 이제 나이대를 어떻게 끊냐에 따라서 뭐 50세 이상이냐 60세 이상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나이가 많을수록 그 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가장 최근 통계는 이 통계가 되겠습니다. 50세 이상의 골다공증 유병률 자체가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골다공증이 22.4%, 50세 이상일 때 골감소증은 47.9%인데 5명 중에 1명은 골다공증 환자고 2명 중에 1명은 골감소증 환자다. 근데 남자는 골다공증 유병률은 여자의 5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골감소증은 비슷한 정도의 비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남자는 뼈 튼튼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안심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골다공증이 적은 건 맞지만 골감소증의 비율은 여자보다 적지 않다. 골감소증부터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령에 따른 골감소증, 골다공증 유병률을 보면 당연히 나이가 들수록 이 병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여기 그래프에 보시는 바와 같이 50에서 59세 때에 비해서는 60에서 69세 때가 더 골다공증이 늘어나는 것들 다 모든 뭐 남녀 똑같이 볼 수 있고 70세가 넘어가시면은 골다공증 비율이 확 늘어나는 것이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7명은 골다공증이시기 때문에 70번째 생일 때 골다공증이 없으신 분은 정말 튼튼하게 태어나셨고 관리를 잘하신 분이다. 대부분은 골다공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래가 나온 거죠. 꼬부랑 할머니가. 근데 그렇게 안 되셔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0세 이상 성인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뭐 여자 같은 경우는 한 30% 좀 넘고 남자 같은 경우는 한 7점 몇 프로 정도가 되는데 50세 여자인 사람이 이거는 이제 2012년 통계인데 50세인 여자인 분이 평생 동안 살면서 골다공증에 의해서 뼈가 부러지는 경험을 안 하면 좋죠. 안 부러지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경험하게 될 확률 자체가 여자분들은 10명 중에 6명은 한 번 이상은 꼭 부러진다. 근데 남자분들도 10명 중에 2명은 부러진다. 근데 문제는 아까는 40%라는 건 좀 옛날 통계라서 그렇고 대퇴골이라는 데 딴 데 부러진 것도 괴롭긴 하지만 대퇴골이 부러졌을 때는 더 이제 고생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사망률 자체가 뭐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뭐 20 몇 프로 얘기하지만 예전엔 40% 정도까지 얘기를 했었고 여하튼 그거 부러진 채로 건강하게 사시는 거를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안 부러지면 제일 좋죠. 안 부러지게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계속 누워있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이 걸어 다니다 보면은 언젠가는 의도하지 않게 나이가 들면서 또 넘어지기가 쉬운데 어디 뭐 3층, 5층에서 떨어지면 당연히 누구나 부러지지만 그러지 않고 일상적인 걸어 다님 내지는 일상적인 의자에서 살짝 미끄러짐 뭐 요 정도를 가지고 부러지게 되면 너무 괴로운 결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정도의 힘에 부러지지 않는 뼈를 어떻게든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겠고요. 주로 많이 부러지는 부위가 이런 세 부위가 되겠습니다. 손목하고 척추하고 대퇴골이 되겠고요.
이 골다공증에 의해서 부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계속 통계를 내보면 늘 늘어납니다. 줄여보려고 상당히 많이들 애를 쓰고 열심히 치료를 하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결핵 같은 병들도 열심히 치료하시는 분들 계셨지만 요새는 결핵 환자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뼈 환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뼈를 아무리 튼튼하게 해도 연세가 드신 분들의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래 사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뼈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환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숫자가 너무 빨리 늘어나면 서로가 괴롭기 때문에 그걸 천천히 늘어나게 내지는 늘어나지 않는 상태라도 어떻게 유지해 볼까에 많이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이라고 해서 그 다리 쪽, 이쪽에 부러진 사람들하고 척추골절하고 봤을 때는 사실은 고관절 골절에 의한 치명률이 훨씬 더 높은 걸로 되어 있고요. 이 그래프에서는 이 단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척추골절은 이제 10%는 안 되는 상황이고, 고관절 골절은 이제 20%, 남자 같은 경우는 더 빨리 돌아가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여자분들이 많은데 왜 남자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실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은 있는데, 남자분들은 평상시에 좀 활동적으로 하다가 이로 인해서 갑자기 이제 활동이 줄어들게 되면 그로 인해서 몸의 변화들이 급격하게 나타나서 이런 일들이 좀 더 많이 생기지 않겠냐라고 추정들을 하고 있지만 뭐 확실한 법칙은 아닙니다. 실제로 골다공증 환자들이 병원에 가는 비율을 보시면은 아직도 10명의 골다공증 환자 중에 4명이 병원을 다니고 있지 않는다. 용감하신 분들이죠. 골다공증 뭐 모든 병이 있습니다. 혈압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고지혈증도 그렇고 모든 병들이 그렇지만 없으면 좋은 거 맞죠. 없으면 좋은 거 맞는데,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것만큼 정말 뭐랄까요, 바보 같은 게 없죠. 그 더 바보는 알고 있는데도 어떤 치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온갖 유언비어에 속아가지고 그걸 망설이고 있거나 그걸 주저하고 있는 것만큼 정말 바보는 없기 때문에, 없도록 하려고 애쓰는 거는 맞는 건데, 생겼다면 그때 뭐 괜히 화내거나 뭐 누구한테 탓하지 말고 그 상황을 빨리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해서 이 병으로 인해서 내 몸이 고통을 받는 걸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많이들 알려보려고 애를 많이 써서 이제 조금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도 10명 중에 4명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 안 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골다공증 환자는 한 300만 명이 좀 넘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그럼 골다공증 왜 생기냐? 보면은 이제 노화에 따라서 생긴다, 내지는 여성분들 이제 폐경 때문에 생긴다라는 건 다 알려져 있지만, 이제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도 약에 의해서 생기는 골다공증들도 있습니다. 주요 원인들 보시면 유전적인 거, 폐경, 생활 식습관, 뭐 어떤 질환을 앓고 계신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약물들이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 이걸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비타민 D, 그 다음에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뒤에서 몇 가지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슘을 잘 먹어야 된다는 얘기들 많이들 하셨는데, 칼슘 약들 크다란 거 있습니다. 허용 것들 많이들 나왔고 뭐 초록색 약들도 나왔긴 했는데,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속이 좀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식습관을 통해서 보충을 할 것을 얘기들 하고 있고요. 권장량은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는 보통 남자들은 한 900, 여자들은 800 정도는 드실 것을 이제 7, 800 내지는 8, 900 정도는 드셔야 된다는 건데, 그게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저기 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 우유 한 컵에 224mg이 들어있고, 뱅어포 한 장에 158mg이 있고, 치즈 한 장에 123mg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이렇게 섞으면은 한 7, 800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도 상당히 필요하죠. 칼슘하고 비타민 D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고,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아무리 좋다는 칼슘을 넣어도 비타민 D가 없으면은 개들이 뼈로 못 간다. 뼈에 붙여주는 뭐랄까요, 뭐 접착체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필수적인 비타민 D가 되겠는데, 비타민 D의 보충에 대해서 뭐 학자들마다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햇빛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는 한반도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기상청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햇빛은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6달 동안 하루 종일 빨개 벗고 있어도 비타민 D가 피부를 통해서 생기지 않는다. 왜? 충분한 정도의 세기의 자외선이 지표면으로 도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북위 38도, 37도에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적도에 있으면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북위 37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서구의 나라들, 특히 북유럽에 가보면 이제 여름철에 다들 벌거벗고서 엎드려들 있는 게, 그때 비타민 D를 어떻게든 좀 몸에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품을 통해서 이제 좀 잘 넣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비린 생선들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먹어보시죠라고 얘기하면 요리하기가 귀찮다고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름들이 튀고 냄새들도 나서 환기도 시켜야 되고 좀 그런데 요새는 조리기구들 좋은 것들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걸 해서라도 비타민 D를 좀 충분히 드시는 게 좋겠고요. 골대사학회라고 이제 뼈에 대해서는 가장 권위 있는 학회 중에 한 곳인데 거기서는 칼슘하고 비타민 D 섭취에 대해서 이렇게는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칼슘은 일일 800에서 1000 정도는 먹어야 된다. 그다음에 비타민 D는 일일 800 IU를 섭취를 해야 된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비타민 D 결핍이 의심될 경우 제일 흔한 건 이제 뼈가 약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비타민 D가 몸에 얼마나 있는지를 혈액으로 검사를 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옛날에는 이게 실험실에서만 되고 비용이 되게 비싼데 요새는 많이 상용화가 됐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10,000원 조금 넘는 정도의 금액이면은 나에게 비타민 D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뼈 관련된 내지는 골다공증, 골감소증으로 치료 중이신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한테 말씀하셔서 꼭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부족하다면 채워 넣어서라도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골다공증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골절 예방이 되겠습니다. 골절을 어떻게 안 생기게 할 거냐. 아까도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지만 집에서 못 나가게 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침대에서 못 나오게 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칼슘하고 비타민 D 드시고 술은 어떻게든 피하셔야 되고 골다공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많이 발생하는 부위 3가지 아까 말씀드렸었습니다. 척추, 손목, 대퇴골절이 문제가 되는 거고 손목은 사실은 요새 뭐 치료법들이 좋아져서 그렇게 뭐 장애 생기거나 후유증 생기는 분들 거의 없지만은 척추라든지 대퇴골절은 아무리 수술 기술이 좋아져도 예전 상태로 100% 돌려놓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고통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는 골다공증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골다공증 예방에 가장 좋은 습관 칼슘하고 비타민 D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밖에서 많이 넘어질 것 같지만 실제로 환자들이 어디서 넘어지냐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골다공증 검사를 하고서 뭐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거 상담받으러 올 때 보통 요새는 연세 드신 분들 이제 부부가 같이 오시는데 한 분만 골다공증인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는 이제 어머님들이 할머니들이 이제 골다공증인 경우에 꼭 말씀드립니다. 그 할아버지한테 물 떠오라고 시켜도 되고 양말 가져오라고 시켜도 되고 양말 신겨라 해도 되는데 화장실 청소는 누가 한다? 골다공증 환자가 아닌 사람이 해야 된다. 골다공증 환자가 화장실 청소하게 내비두면은 진짜 큰 벌 받는다. 예. 딴 건 다 해드려도 돼요. 예. 물도 떠와라 그러면 하루에 7번 써줘도 되고 양말 찾아달라면 찾아줘도 되지만 골다공증 환자가 화장실 청소하는 건 절대 안 되고 화장실에서 아차거든요. 아차. 예. 그래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넘어지지 않게 잡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왜 장애인용 애들 그렇게 돼 있고 노인들 시설에는 그런 걸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노인들 사시는 집에는 그런 게 잘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저희 어머님 아버님 해드리겠다 그랬더니 그런 거 왜 하냐고 내가 그렇게 늙은 줄 아냐 그러시지만 사실 늙으신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 조만간 좀 더 다퉈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아차하고 넘어져가지고 그때부터 부러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손 쓸 길이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줄이는 게 중요하겠고 비 오는 날 나가지 말고 눈 오는 날 나가지 말고 깜깜할 때 어두컴컴할 때 나가지 말고 해지기 전에 들어오고 해 뜨고 나서 나가고 이런 것들이 된다면 아무래도 좀 골절이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더 중요한 건 사실은 골다공증이 있다, 골감소증이 있다,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이제 보충이 필요하다라고 진단을 받은 뭐 여성분들만 얘기해서 좀 죄송하게 하지만 주로 여성분들에서는 예쁜 신발을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예쁜 신발 신고서 인기를 끌겠다는 생각을 집어치우시고 그걸로 인기 안 끌어져요. 그런데도 뭐 이만한 거 신고서 막 60살이 넘어가고 70살이 넘어가는데도 이런 거 하면서 불안하게 이렇게 걷고 계시면 나는 뼈가 부러져서 꼭 뼈 고쳐주는 의사를 만나야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 아닐까 싶어서 뭐 나중에 신어야지 넣었다가 꼭 그 신는 날 다치시거든요. 그러니까 소각 신발은 어떤 신발? 운동선수들 신는 거 편한 신발이 아니라 신어야 되는 신발. 운동선수들 넘어지지 않으려고 농구 선수들 테니스 선수들 뭐 시간 남아서 그 일일이 끝내고 있겠어요? 넘어질 가능성이 최소화되죠. 한번 넘어지면 걔들은 점수를 깎이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르신들 넘어지는 거죠. 걔들은 또 다시 경기하면 되지만 이거는 넘어지고 나면 수습이 안 되기 때문에 예쁜 신발 신지 마시고 밑창이 달아갔는데도 그거 뭐 30만 원짜리니까 나 3년 신어야 돼 아니고 싼 신발이라도 좋으니까 자주 해서 밑창이 닳지 않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접지력이라 그러죠. 접지력이 가장 좋은 신발을 꼭 신으셨으면 좋겠고 또 뒷굽 이렇게 뭐 발로 이렇게 밀고서 이렇게 신는 거 그런 거 안 되고 매번 귀찮지만 끈은 이제
동여 메고서 다니시는 게 좋고, 그게 힘드시다 그러면 요새는 이렇게 뭐라 그러죠? 드르륵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 드르륵 하는 걸 해서라도 발을 잘 잡아줘야지 넘어질 가능성이 줄어든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머님들의 궁금증을 좀 해소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골다공증 있는 사람도 자유롭게 등산을 할 수 있나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넘어지지 않는 건데, 등산을 하다 보면 넘어지기가 좀 쉽다는 게 문제고, 특히나 이제 비 온 다음 날이라든지 눈 온 날 등산은 절대 하셔서는 안 되고, 뭔가 이제 좀 명산들 멋진 데 가서 사진 찍고 싶은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그건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잘 만들어진 요새는 둘레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산 대신 둘레길을 다니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거기에는 항상 뭘 잡고 다닐 수 있게 되어 있고, 등산 가실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등산 스틱이 중심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가지고 가실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있고, 신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설마 등산 가실 때 하이힐 신으시는 분은 아니시겠지만 여하튼 튼튼한 신발, 자기 발에 잘 맞는 신발로 하시고, 무리하시다 보면 사실 아무리 안전하게 가더라도 너무 등산 자체를 길게 잡아서 막 하루 종일 등산을 하신다든지 연세가 있으신데 이러다 보면 내려올 때 100% 다치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좀 자기 체력 범위 내에서 등산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있으실까요? 저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예를 들면 한 70 정도 되신 어르신들이 그 선생님 찾아뵙고 치료를 받으면 정상 수치로 돌아오기도 하나요? 이제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몇 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 치료를 시작할 때에 얼마나 정상인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30 몇 살이어도 뭐 40이 안 됐는데도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떤 질환에 의해서. 그런 분들 막 마이너스 3.5, 4인 사람이 마이너스 1까지 올라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마이너스 2.5, 2.6, 2.7인 분들은 초기에 잘 잡아서 열심히 치료를 하게 되면은 정상 범위 내로까지 올라올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마이너스 1까지 올라오는 건 아니고요. 마이너스 2.5보다 안쪽으로 올라올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때 치료를 멈추는 게 맞냐, 그래도 계속 치료하는 게 맞냐에 대해서 좀 논란들이 있습니다. 이게 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거랑 실제 건강에, 최상의 건강을 위해서 보는 그 관점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약값이 그렇게 뭐 싼 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느끼는 비용 자체는 적지만 국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비용 자체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건강보험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마이너스 2.5 이하인 분들은 약값을 상당 부분을 이제 건강보험에서 커버를 해주는데, 그러다가 이제 치료를 하다가 이제 1년이 지나서 그 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골밀도 검사를. 근데 마이너스 2.4가 돼버렸네. 이제 그때부터는 네 돈 다 내고 하세요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약값이 이제 한 2배 내지 2.5배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서, 아유 하나만 안 돼요. 그런데 그래도 모든 전 세계 모든 의학 교과서에 계속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5년 정도는 하고서 1년 정도 쉴지 말지에 대해서 주치의하고 상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있으실까요? 네. 커피도 뼈 건강에 나쁜가요? 안 좋죠. 안 좋습니다. 커피, 그다음에 이제 짠 거. 짠 것도. 카페인하고 나트륨은 칼슘하고 우리 몸에서 서로 남아 있으려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다는 칼슘을 드셔도, 칼슘 섭취량이 아무리 많아도 커피를 막 8잔, 10잔 마시면 이게 빠져나가요. 그게 한 잔까지가 괜찮지 않겠냐 하는데, 그게 결국은 한 잔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게 그 종이컵으로 한 잔인 사람이 있고요. 이만한 걸로 한 잔인 사람도 맞네요. 있고, 또 이제 그 안에 카페인의 함량이 얼마이냐가 사실 중요한 거여서, 옅은 커피 문제가 안 되지만 이렇게 진하게 해가지고 이제 특히나 이제 힘든 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졸리면 안 되니까 막 샷 추가 해서 막 2샷, 3샷, 4샷 막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칼슘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 드실 수는 없겠지만, 그거를 남았다고 마지막에 한번 확 드시는 게 문제거든요. 식은 커피는 안 드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 주제는 뭔가요? 마지막 주제가 되는데요. 네. 근육에 대해서, 뼈와 근육은 뭐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근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육에 관한 다음 강연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백세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백세인생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